비기기만 해도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인 순간 전세계 축구 팬들의 눈을 의심케 한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이자 대한민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사라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던진 이 황당한 손흥민 벤치 승부수의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62, 약체 남아공에 0대1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으며 조 3위까지 내려앉았고 이제는 다른 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해외의 모든 시선은 홍명보 감독의 선발 라인업과 전술 그리고 손흥민 활용법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ESPN은 경기 시작 전부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두고 충격적인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주장 한 명을 벤치에 앉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과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ESPN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선발에서 빠졌느냐가 아니라 이번 대회 내내 홍명보 감독이 고집한 시스템에서는 손흥민이 뛰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5-2-3 시스템에서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게 제한됐고 원톱 역할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 개인의 경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격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이 문제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손흥민 출전 여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한국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 팀인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공격과 수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다. 손흥민이 뛰든 뛰지 않든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의 축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팀처럼 보였다. 전술은 있었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점유율은 높았지만 공격의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디 애슬레틱의 평가였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순간부터 이미 경기의 흐름이 결정됐다고 평가하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팀 전체 분위기까지 흔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 결정이 결국 최악의 밤을 예고했다. 전반전의 한국은 팀 전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홍명보 감독의 결정 때문이었다. 결국 외신들은 선수들의 경기력보다 감독의 선택이 경기 전체를 흔들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일본 스포츠 매체 더 다이제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경기였다.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최악의 경기 중 하나로 꼽을 만한 경기였다. 벤치에서는 흐름을 뒤집을 게임 플랜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던 탓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고의적인 패배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유리한 토너먼트 대진을 위해 일부러 진 것 아니냐. 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대진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이야기까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이런 분석이 전해지자 해외 축구 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훨씬 거칠고 직설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국가적인 망신거리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경기 종료 직후 수백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는데 흥미로운 건 선수 개인을 비난하는 반응보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감독 탓이지. 그냥 경질해야 한다. 손흥민을 대체할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다. 홍명보는 선수층이 두꺼운 것처럼 혼자 심리전만 하고 있다. 누군가 그의 자만심을 꺾어야 한다. 한국 언론이 귀국하자마자 제대로 비판했으면 좋겠다. 감독은 그냥 멕시코에 두고 와라. 아무 영감도 없는 경기였다. 89분에 수비수들이 뒤에서 볼만 돌리고 있는데도 감독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 정말 최악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 감독 중 가장 멍청한 감독 같다. 이 감독은 애초에 이 수준에서 지도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감독은 경기보다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이 무너지는 걸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홍명보 감독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홍명보는 무능한 지휘관이 적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 한국에는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은데 이런 축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질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평일 오전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지만 돌아온 건 역대급 졸전과 62 남아공에게 당한 몬테레이의 비극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대급 황금 세대를 품고도 감독 한 명의 전술적 무능과 아집으로 스스로 침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결국 외신과 해외 커뮤니티 반응을 끝까지 살펴보면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패배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왜 선발에서 제외했는지,
왜 세계적인 공격수를 자신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왜 점유율만 높고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이제 팬들은 홍명보 감독에게 그 어떤 희망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전술적 고립과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필요한 건 고집스러운 구시대적 축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의 역량을 100%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전술적 혁신입니다. 과연 한국 축구가 가야 할 진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